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 그린란드, 덴마크 세 개 나라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회담을 앞두고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의 소유가 되느니 덴마크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며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방 대법원도 판결을 내리겠다 하고 안 내린 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론의 추측이었습니다. 예. 14일에 연방 대법원이 중대 판결을 내리겠다고 고시를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 추측하기에 그것은 국제 경제 비상 대권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추측성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내린 것이지만 예. 연방 대법원이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에서는 곧 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왜 안 내렸을까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예. 여기서 쟁점은 그 하위 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 1조 8항을 보면은 모든 과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가진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보편 과세, 상호 관세를 69개국에 지난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관세를 걷어들인 것은 삼권 분리 원칙을 백악관이 어긴 것이다. 네. 행정부가 어긴 것이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코스코 아시죠? 코스코가 행정부를 지금 고소했습니다. 예. 여기에 기반해서.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삼권 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럴 것이고 하급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받아들였지만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보편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반대쪽 편 손을 들어주면 미국 정부가 이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 상호관세를 미국에 줬다면 그걸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면 미국 국가 경제가 망한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삼권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예. 국가 위기 사태가 정말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자꾸 제한하면은 예. 미국 국가 이익을 지킬 수가 없고 특히 관세를 돌려주게 되고 이 상호 관세가 무효화가 되면은 미국이 정말 망한다. 이 주장을 알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이 당사국들 3국이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가졌는데 근본적인 이견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총리가 미국의 소유가 되느니 차라리 덴마크를 선택하겠다라고 밝혀서 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평화적인 협상의 초기 단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워낙 이게 그 1945년 이후에 세계 질서의 근본 원리와는 반하는 폭탄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예. 거기에 더해서 군사 행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지. 사실 그린란드에 대해서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 나토 회원국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가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고 나토 헌장 제5조를 보면 회원국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공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안보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딱 한 번 확인이 된 것이 2001년에 미국이 알카에다 9.11 테러 공격을 당한 다음에 예. 모든 나토 회원국이 이 제5조를 발동해서 테러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죠. 예. 근데 그때도 이라크까지 전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모든 유럽 나토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은 참전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때 공명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참전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토 헌장의 제5조 집단안보 조약도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아직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열려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데 덴마크를 지지하는 유럽 나토 회원국의 군대와 예. 미국 군대가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린란드에서. 그러면은 5조가 적용이 되는데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침공은 나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예. 나토 회원국끼리 서로 끼리끼리, 무력 예. 침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나토가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 등쳐먹기만 한다 하는데 사실 나토 회원국도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토가 와해가 된다면은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 견제에 있어도 치명적인 손실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인 외교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토의 와해까지 예. 정말 감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 갖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그냥 과장된 과장이라고 보면 말이죠. 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나토 사무국에서 이야기한 게 그린란드 주변에 러시아든지 중국 그 해군의 활동이 목격된 적이 없다. 예. 그거는 그린란드 아니라 반대쪽 베링 해협에서 예. 관찰이 됐는데 왜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네. 하지만 또 나토 입장에서는 미국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되니까 사무총장의 발언은 우리 다 협력을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 예. 선에서 있고 하지만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의 회동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토 그리고 그린란드 덴마크와 미국 간의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합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나토를 와해시키면서까지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축출했는데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보다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실질적인 타결을 한 것은 모든 이익을 보호해 줄 텐데 석유에 관한 이권은 미국 기업한테 넘겨라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도 광물, 채굴권과 군사기지 이용을 미국이 확보한다면 그린란드를 꼭 미국 소유, 미국령으로까지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접점에서 나토 다른 회원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티격태격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거래이기 예.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린란드가 이 덴마크 자치령인데 그린란드에서는 그러면 이참에 미국뿐만 아니라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자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린란드가 큰 영토죠, 섬인데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9.7배인데 인구는 5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밀도를 거기에 대입한다면 우리나라에 대입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린란드와 인구 밀도라면은 대한민국 전체 영토의 인구가 2,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자치령으로 계속 남을 것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이런 미국 같은 강대국이 우리가 통제하겠다면은 버틸 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린란드 총리가 우리는 덴마크령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미국령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 자치령을 계속 살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백악관 회동 나온 다음에는 미국 영토가 되느니 덴마크 영토가 되겠다고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과 덴마크,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단의 이 협상이라든지 충돌이 어느 양상으로 번질 것이냐에 따라서 또 예. 자치령으로 남겠다는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란 얘기 들어가 보면 이란에서 굉장히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그 살상이 굉장히 발표, 엄청난데, 근데 그 이란이 팔레비전 왕세자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 네네, 거죠. 네. 근데 왕정을 되게 반대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팔레비 왕조를 지금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민들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 팔레비 왕정이 이란에서 소위 쫓겨나서 망명을 시작한 것이 47년 전 이야기입니다. 47년 전인데 그러면 그 팔레비 국왕의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어떤 뚜렷한 지도력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이란 신정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예. 정부라면은 지금쯤이면은 미국 정부도 예. 지지를 보이고 할 텐데 근데 미국 정부는 왜 비밀 접촉에 나섰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모든 대안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예. 미국으로서는 이런 시위대에 대한 발포 그리고 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 또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예. 이란의 핵시설을 세 군데를 폭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군사 행동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상황에서 또 이란까지 군사 개입을 한다면 트럼프의 핵심 지층인 마가 지층이 제일 싫어하는 네. 제국주의적인 팽창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시 행정부 때의 그 치명적인 실수, 이라크도 군사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도 군사 개입했던 예.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가 세력의 가장 큰 주장인데 예. 그것에 거스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군사안보 전략, 팽창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팔레비와 비밀 접촉을 한 것은 예. 여러 가지 군사 개입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모든 옵션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생각이 있냐 그랬을 때 네.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란 시민들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부패하고 무능한 신정 정부에 대한 항의이지 네. 다시 1979년 이전으로 가서 왕정으로 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나오면은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될 것이라고 1조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집어넣은 이유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더라도 다시 예전의 정치 질서, 왕조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도 함의가 돼 있던 것이에요. 네. 한국 국민들이 정치 제도와 질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지금 정부에 불만이 많더라도 이란 시민들이 다시 팔레비 왕조를 복원하자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의 일부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24시간의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고 군사적 옵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군사 기지에서 그 공군 기지에 증파를 했다, 증원을 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거기서 철수를 명령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군사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는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만큼 이란의 이런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가 되겠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군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란 혁명 수비대와 직접 충돌까지 감내하면서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증파를 한 것이 아니라 철수를 명령했다는 것은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와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이 군사의 개입을 어떤 형태라도 한다면 우리는 이란 근교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하겠다,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적 위험 부담을 일단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첫 정책이라고 보이고 예. 역사를 보면 미국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군사 행동까지
택한 경우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예. 12.12 쿠데타 아니면 1980년 5월에 광주 학살이 진행되더라도 레이건 행정부는 군사 개입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60 항쟁 때 미국이 또 한 번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루어서는 안 되고 예.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그때 냈던 거. 네. 필리핀의 민주화 때도 그렇고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서 군사 개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외교로 나올 때는 항상 그 민주화 세력이 권위주의 정권보다 우세한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을 때만 그쪽 편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과 이란 상황에서 이란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지 이란은 아닙니다. 예.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네. 직접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관리 통제를 혁명 이후에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중국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도 가고 싶지는 않겠죠. 예.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개입 이후에 이란까지 개입을 해서 미국이 다시 팽창주의의 늪에 빠져서 중국과의 이런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버틸 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란의 국내 정치의 늪에 빠져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버틸 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해서 예.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국력이 소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 한도선은 정말 직접 개입을 할 가치가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보시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축출했습니다. 법정에 세웠는데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치 질서, 민주화에 대한 지지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석유다. 그다음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일 안심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석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축출하거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미국이 얻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엔 놀랐겠지만 예.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 그다음에 이란의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서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이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경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